있는 최은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저도 정말 행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부부와 함께 캠핑을 했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오전에는 늦잠 남편이랑 푹 늦잠 자고 일어나서 요새 벚꽃이랑 진달래가 굉장히 한창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한창 피어있는 산에 가서 남편이랑 가볍게 산행을 하고 뷰가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이렇게 나누고 집에 돌아왔어요. 괜찮은 주말이었나요? 네, 행복했습니다. 저는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2천만 원 전세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25년 차. 아까 그 제품 강사님이 49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25년 차 결혼 생활을 했고 48 이제 올해 맞이를 했습니다. 제품 강사님이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25년 전에 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주말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의 중년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고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할 거 없고 평범했던 저희 부부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사진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난한 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은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 요새 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데 70만 원? 나 탁 보낼 수 있다. 나는 70만 원 정도 애가 셋이어도 다 보내줄 수 있어. 그 중에 하나는 대학생도 있을 거고 한참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도 껴있지만 나는 70만 원짜리 제주도 수학여행 보내줄 수 있다. 쉽지 않죠. 저 때는 제가 48이라 그랬잖아요. 수학여행비가 비싸지 않았어요. 2만 원, 3만 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학여행 가격이 나와 있는 가정통신문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자가 돼야겠다. 선택의 폭이 넓은 부자가 돼야겠다. 나도 나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고 싶지만 내 아이도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의 여정은 부자가 되기 위한 인생의 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3살에 결혼을 할 때 신혼여행 사진이에요. 자, 어려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공부를 잘하지를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지를 못해서 그러면 한 살이 더 어렸을 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혼테크가 되잖아요. 혼테크 하신 분 있으세요? 저만 했나요? 그래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좋은 남자를 만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때가 98년도였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비슷한 나이, 저희 남편이랑 비슷한 나이대 남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아니고 남자분들일 것 같은데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던 첫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남편이 50대 초반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직장에서 평생을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겠지만 결혼을 하던 해에 백수가 됩니다. 저희 남편이. 그래서 저의 생각이 완전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IMF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둘을 낳고 아이들이 원하는 유치원에 보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간식을 사주기 위해서는 집에서 먹고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찍 결혼했잖아요. 경력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내놓으라 하는 어떤 배움을 가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마트 캐셔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캐셔를 하면요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돈을 받았을 때 한 달을 다니면 8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 둘을 보내고 80을 받으면 그냥 어린이집에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했던 게 화재나장품에서의 영업이었어요. 근데 잘했어요. 제가 영업을 잘하게 생겼나요? 아니, 영업을 잘해서 잘하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영업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안 팔리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한 달을 영업을 하는데 제가 그 달에 계획했던 매출이 끝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팔릴 때까지 있잖아요.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팔려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동교동 지점에서 늘 탑3 안에 드는 그렇게 영업을 오래 했는데, 영업이라는 게 사실 영업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꼭 제가 뭐 남이 나한테 의리되라고 강요하는 게 영업은 아니지만 왠지 자꾸 위축되고 내가 의리된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양손으로 늘 무겁게 뭔가를 들고 다녀야 되고 월말이면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년을 하다가 더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진 화장품에서 기계를 판매했었거든요. 그 기계를 판매했던 고객님들께 찾아가서 기계 사용 잘 안 하시죠? 한 달에 저한테 10만 원씩 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사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가서 25,000원 나오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차비도 들고 밥값도 드는데 안 되잖아요.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마사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전신 관리로 바꿔가지고 제 강남에서 신의 손으로 이름을 날리게 돼요. 예약이 안 돼가지고 주 7일이 꽉 차 있을 만큼. 신의 손이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앞에 거랑 비슷해요. 안 팔리면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안 풀리면 집에 안 가면 돼요. 고객님의 어깨가 안 풀렸다? 풀릴 때까지 주물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손으로 소문이 나서 10년간 진짜 신나게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남편이 200만 원 정도 조금 더 벌 때였는데 제가 이제 한 500 가까이도 버는 시간이 갔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마사지는요, 나의 건강과 돈을 바꾸는 직업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사지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오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고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지인이 저한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들여가지고 계약금을 덜고 마포의 법원 앞에 오피스텔을, 제가 그 당시에 7,8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 3억짜리 오피스텔을 계약을 해요. 그때 분명히 이거 바로 팔 수 있다 그랬어요. 피 2천만 원 받고 팔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래. 그럼 내가 1년은 놀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거 막차였어요. 오피스텔 막차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긴 시간 동안, 한 3, 4년의 시간 동안에 거의 1억이 되는 돈을 이자랑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손해를 보고 처리를 하면서 10년이 지나갔잖아요. 남편을 만나서 제가 혼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까지 갔는데 10년 후에 제 모습이에요. 이게 34살 때예요. 제가 지금 48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막내딸이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엄마 분명히 젊은데 지금보다 안 이쁘대. 보면 주름도 없고 분명히 젊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안 이쁜데. 보면 저는 이 사진에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눈빛이에요. 사람이 꿈과 희망이 없는 상태. 나는 10년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몸도 다 망가졌고 돈도 다 날렸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꿈은 명확했거든요. 그냥 집이 아니라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막 모델하우스 같아가지고 힐링이 느껴지는 그런 집 있잖아요. 가끔 동네 잘 사는 언니 집에 놀러 가면 그런 집에 사는 언니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집에 진짜 살고 싶었어요. 들어가면 소파고 의자고 어디에 빨래가 걸려있고 어디 앉을 구석 하나 없이 좁은 집이 아니라 완벽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나의 쉼의 공간. 이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나이 먹고 싶었어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보세요. 그냥 안 봐도 답이 딱 나오죠. 평생의 여정이 굉장히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 쌓여 있는 것 같은 표정이고 고통과 고민이, 몸이 아파 보이시나요? 없어 보이시죠? 그래요. 맞아. 고통과 고민이 없는 저런 노후를 저는 반드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다 잃어버렸던 상태에서 꿈을 잃지 않고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도대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희망을 찾아갈 수 있을까? 내 아이들에게 뭔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줄 수 있을까? 되게 간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서점에 가서 아이들이랑 책을 보라고 풀어놓고 저도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 읽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책 읽으면 속이 울렁거려요. 근데 그 간절함으로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알게 돼요. 어떤 것을? 그동안에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분면에서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로버트 비오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월급 받는 사람, 부자가 될 수 없는 분면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를 하는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했어요? 거의 자영업에 가까운 거죠. 시간과 노동을 바꾸기 때문에 커다란 수익을 만들기 어려운 분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쪽 분면에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 돈이 아주 많아야지 되고요. 명확한 정보가 없으면 잘못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모르긴 해도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아마 영끌까지 해서 주식과 코인에 꽤나 많은 돈이 묵혀 있는 분들이 있다. 그죠? 여기에 모르긴 해도 20%는 있어요. 부인 몰래, 남편 몰래 쌈짓돈 들어가 있는 거, 보험 깨사 들어가 있는 거 분명 있습니다. 저도 이때 이게 10년 훨씬 전이죠. 그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중국 펀드. 네, 애들 적금까지 다 깨가지고 몰아넣었는데 반에 반토막 났던 중국 펀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대기업을 만들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기업을 만들려면 하늘이 내리는 운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해야지 돼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예요. 자, 두 번째로 뭘 해야 된대? 프랜차이즈를 차리면 된대. 뭐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되죠? 다 말아먹은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대. 그래? 시스템을 빌려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어? 자, 제가 아까 그렇게 건강을 다 잃었던 시절, 다시 그 사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런 상황에 놓였던 분 있으시죠?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 놓여보셨던 분 없으세요? 되게 평탄한 삶을 사셨구나. 그렇게 제가 너무 절박했나요? 자,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돼요. 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프면 안 되니까는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 먹기 시작을 해요. 빚을 내서라도 찾아 먹습니다. 왜? 오늘 일을 나가야 하니까. 난 아프면 안 되니까. 아파서 쓰러질 만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 먹는 과정에 그 당시에 먹고 있던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셨던 유사나의 제품이었어요. 그걸 먹고 나니까 그래도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돼요. 이게 네트워크 회사 제품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 무렵에 알게 됐어요. 저는 그냥 제품이 좋아서 먹었었는데 여기에 돈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것도 그 무렵에 알게 돼요. 어떻게? 자, 남자분들 술 먹으러 가시면 그럼 네트워크가 뭐야? 술 먹으러 가서 좋은 술과 안주, 가성비 너무 괜찮은, 주인도 친절한 그런 집 찾았어. 그러면 다음에 친구들, 야, 내가 진짜 좋은 집 찾았어. 우리 거기서 한번 만나자. 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요. 그쵸?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가면 아줌마가 누구 데리고 왔네 하면서 라면이나 계란말이 서비스 줘요, 안 줘요? 주죠. 자, 돈으로 받지는 않지만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어려서 유치원부터 공유해요, 안 해요? 유치원 공유해요. 초등학교 가면 학원 공유해요, 안 해요? 해요. 아침에 브런치집 공유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많은 혜택을 받지는 않지만 약간의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근데 유산화는 제가 남편이 배앓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침에 한 번에 출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모든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어디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몇 번 출구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가야지 화장실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지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모든 전철역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만큼 배앓이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 진짜 신기했잖아요. 어떻게 아이 둘을 키우는데 제가 365일 병원에 가고 있는 거예요. 늘 애들이 콧물이 나서. 그리고 저도 늘 피곤했기 때문에 만성 피로로 그렇게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유산화의 제품을 먹으면서 남편이 전철역에 내리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피곤해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나와 같이 피곤해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하죠. 제가 그렇게 브런치집이나 아이들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소개했을 때는 그렇게 큰 혜택이 없었는데 유산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합리적인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10년을 했더니 코로나가 왔더라고요. 코로나가 왔더라고요. 이 시기 어떻게 보내셨어요? 좋으셨나요?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를 꼽으라 그러면 이 코로나 시기를 꼽을 것 같아요. 자, 왜인지 보내드릴게요. 제가
달라졌던 건 앞서도 10년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그 뒤에 10년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달라졌던 건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 한 가지거든요. 그 코로나 시기에 저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다 지웠습니다. 뭐예요? 이거 조금 뒤에 나왔어야 되는데 집에서 누워 있는데 띵동하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 바라세요? 안 바라세요? 네, 코로나라 일은 나갈 수 없는데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유산화에서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줄지 않고 완전한 인쇄소득이죠.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남겨놨던 사진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땅 터지면서 제가 바로 코로나가 터질 건 몰랐는데 저는 집에 대한 한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급을 갈 때마다 돈을 벌 때마다 이사를 했는데 이 무렵에 제가 이제 돈이 조금 더 쌓이기 시작을 하길래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가지고 이사를 막 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넓은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에요. 터지기 직전에 제가 돌아오는 날 한국에 코로나 환자 한 명이 발병했다고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가족들이랑 다 같이 터키에 갔는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어떤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 경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화진 화장품에 다닐 때 그 당시에 부회장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도 쓰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할 때 갈 때는 비즈니스석으로 끊어가지고 아이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가고 올 때는 본인만 비즈니스석으로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불편하고 어떻게 좋은지를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냉정하지는 못해가지고 왕복으로 모두 다 비즈니스를 끊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터키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때 갔다 오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인 부를 이룬다는 것이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한다라는 걸 아이들이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게 3개월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직접 타고 이 열기구에 타고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쁘게 사느냐고 뭐 이런 문화생활할 그런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미술관도 많이 다녔었고요. 운동 시작했어요. 저하고 안 맞아요. 못 매달려가지고 지금은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매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잖아요. 여자분들 음식 하실 때 저는 결혼도 일찍 했고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울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마사지를 주로 강남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강남에 가면 사모님들이 배워서 온 건지 와서 배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정갈한 한상을 차리세요. 그걸 보면서 또 내가 삶의 여유가 생긴다면 내 아이들에게 내 가족에게 저런 정갈한 상을 차려주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는데 바쁘게 사니까 뭐 그렇게 되나요? 근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걸 배웠는데 배운 날만 정갈하게 차려요. 그래도 이번에 저희 딸이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제가 갈비찜 해서 보냈더니 자기 이렇게 고급스러운 갈비찜 처음 먹었다면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배움은 좋은 거예요. 제가 정말 이번 코로나 기간 때 제일 좋았던 건데요. 저희 남편이 국토종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토종주라고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찍으러 내려간 거예요. 시다바리를 해줘야 돼요. 뒤에서 옷도 들고 먹을 것도 챙기고 숙소도 미리 가서 챙기면서 이렇게 뒤에서 막 시다바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저기 옆에 여기 핑크 옷 입으신 분이 저희 파트너님이신데 저희 남편이 이분의 남편과 종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시다바리를 한다고 막 내려갔는데 이 옆에 있는 두 분은 부부시거든요. 이분들이 코로나에 저희 유산화 파트너세요. 시간이 많으니까는 그럼 자기들도 같이 가서 제주도에서 놀자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정말 이때 사람도 없잖아요. 제주도에 굉장히 편안하게 행복했던 추억을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제가 제주도 진짜 많이 갔는데 갔던 중에 제일 즐거웠던 제주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남편이랑 코로나에 어디 못 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5성급 호텔 투어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호텔 투어를 다 간 거예요. 근데 요때 진짜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MBTI가 달라가지고 도대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사이인데 그래도 호텔이라는 공간에 가니까 감성이 생겨서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골프를 쳐봤는데 저랑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그 코로나 시기에 저는 유산화라고 하는 도구를 만나서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대부분을 지울 수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뭐만 달랐다? 도구만 달랐다. 저는 그 전 10년도 진짜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오히려 그 다음 10년이 그래도 좀 덜 열심히, 나이를 먹었으니까 덜 열심히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네트워크를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물을 지으면 인세소득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쵸? 근데 그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어. 요새 막 아파트 무너지고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부실하게 지었어. 인세소득 받으실 수 있나요? 없죠. 내가 책을 썼는데 대충 썼어. 인세소득 받으실 수 있나요? 없죠. 작곡을 했는데 남들이 안 들어줘. 인세소득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유통의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그 인프라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회사야지만 인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왜? 내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고, 나에게 그간에 굉장히 소중했던 나의 인맥,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정말 안정적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지켜줄 수 있는 회사냐, 그것을 보고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자, 제 스타일이셔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 성실히 해주세요. 자, 유산화를 하셔가지고 2천만 원 정도를, 아니야, 주에 1,000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수당으로 받고 있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미래, 그래, 이렇게 받으면 미래의 설계도 다 된 것 같고 내 인생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망했어. 내 나이 60이야.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허탈하죠. 허탈하기만 한 게 아니라요, 그 돈을 받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요, 살기 싫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안 받으셔서 허탈하죠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만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 내가 만들어 놓은 유통의 인프라를 지켜줄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회사에서나 시작을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제품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이 회사의 제품을 평생 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게 이제 영양제니까, 저희는 영양제니까 평생 먹을 거예요. 근데 먹을 때마다 뭐가 조금 껄쩍지근해. 그런 제품이면 드실 수 있겠어요? 내 가족에게 권하실 수 있겠어요?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겠어요? 내 부모님에게 권하실 수 있나요? 못 권하죠.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에서만큼은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냐, 권할 수 있는 제품이냐, 누구에게 권해도 부끄럽지 않은 제품이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신다, 먹기까지 하면 제품만 보시면 되는데 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안 보고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품만 좋다고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6명. 자, 6명을 찾아서 라인을 완성시켰을 때 1,00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6명 찾는 거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6명을 찾아서 라인을 완성시켰을 때 1,000만 원 주는 회사가 있고요. 2명만 찾았을 때 1,000만 원 주는 회사가 있어요. 어디에서 일하셔야 되겠어요? 같은 제품이라면. 2명. 근데 그런 걸 안 보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고 많이 주는 회사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수익을 충분히 잘 가져갈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럼 유산화는 어떤가? 일단 저희 닥터 마이런 렌츠 박사님이신데요. 이분 여기 뭐라고 썼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마이런 렌츠 박사님은요, 여기 적혀있는 이 글 그대로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유산화의 제품을 섭취하신다라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 나가신다라면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그 회사의 그 문화,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LG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랑, 감성. 삼성 하면 뭐 떠오르세요? 저희 삼성이요? 또 하나의 삼성, 또 하나의 가족. 삼성하면 굉장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생각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희 남편이 거래처에 삼성이 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쪼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친구가 2명이 롯데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뭘 추구하는 줄 아세요? 모르실걸요? 긴 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들어온 직원을 버리지 않고 월급은 쬐끔 주는데 길게 데리고 간대요. 회사마다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화가 추구하는 방향은 건강한 삶과 내 삶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에 대한 약속을 저희 마이론 에즈 박사님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해온 지난 16년간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사예요. 미국 유타주에 있고요. 유산화가 지금 24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24개국에 다른 회사들은 100개국에도 나가 있던데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나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가 있기만 하면 뭐예요? 내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저희 회사를 소개했을 때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먹고 썼는데 그 포인트가 저한테 하나도 공유가 안 돼요. 100개국에 나가 있는 게 의미가 저한테 있나요? 회사만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내 친구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의 친구에게 유산화 제품을 알렸어요. 이 친구가 좋아서 막 먹고 쓰고 알렸어요. 그 포인트가 저에게 공유가 돼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이 글로벌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산화는 24개국에 나가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제 한국 직접 판매 협회에 등록이 되어져서 인정받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 다단계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은 큰 돈 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의 큰 돈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인세소득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주식에 상장되어져 있습니다. 주식이 자꾸 올라가지고 제가 주식을 사봤거든요. 근데 주식이 오르는 속도보다 수당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예, 유산화는 본사 자체에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미국에 가면 그 제조 시설을 이렇게 투어할 수 있어요. 자, 여자분들에게 제가 살림 잘하실 것 같은 여자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나 뭐 시어머니나 시댁 어른들 뭐 지인이 왔는데 자꾸 냉장고를 열어봐. 괜찮으세요? 당당하신가요? 잘못 골랐어요. 오, 자, 당당하다고 하더라도 식약청에 와서 그 냉장고를 이렇게 위생 상태를 검사를 했어요. 안 걸릴 자신 있으세요? 아니죠? 예, 저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어떤 자체 기준들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자체 기준은 뭐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희 집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식약처에 가서 우리 집의 냉장고나 화장실을 검사하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유산화는 자체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산화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요. 저희 다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연구진이에요. 150명입니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에요. 각 분야에 논문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월급이 얼마나 많이 나갈까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희 미국 컨벤션 갔을 때 실제 이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저희에게 인사해 주시면서 유산화에서 월급 받고 있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유산화가 제가 2007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인데요. 저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유산화를 해서 오신 게 아니고 나는 뭔가 이제 회사를 골라보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회사를 고를 거예요. 이거 이름 보지 마시고 그냥 제 이야기 들으세요. 회사가 있는데 회사는 큰 거 같은데 많이 성장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런 회사가 있고요. 회사는 큰 거 같은데 언제부턴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 또 하나 회사는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은데
창립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내가 뭐 꼭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회사를 고른다면 어떤 회사를 고르시겠어요? 그쵸. 그게 참 상식적인 건데 꼭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상식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사나의 그럼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앞에 강사님께서 셀라비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사나에서는 뉴트리션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남편이 집에서 회사까지, 대학 때는요, 집에서 대학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한 번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을 만큼 장이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한 번에 출근을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본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저는 가물을 좋아하진 않지만 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몸이 이렇게 좀 아파서 알아 누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유사나의 뉴트리션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내 몸이 이만큼 다운됐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리셋을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늙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품 강사님이 너무 젊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기죽었어요. 자. 그리고 셀라비브, 제가 마사지를 10년 정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마사지를 10년 할 때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저는 안전한 제품이었어요. 물론 고객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도 안전해야 됐지만 그 화장품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묻는 줄 아세요? 내 손에 제일 많이 묻어. 그러니까는 해롭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고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제 피부 고민이 30대에도 건조함이었어요. 건조함과 피부에 윤기가 없이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개선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게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유사나의 셀라비브를 만나고 나서 제가 오늘은 강의 때문에 메이크업을 했지만 평소에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생얼로 다니는데 주말에도 제가 나가면서 우리 딸한테 야 엄마 48인데 엄마 화장 하나도 안 했는데 피부 이 정도면 진짜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강요한 걸 수도 있는데 저희 딸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진심으로 엄마 피부 진짜 괜찮은 것 같다고 엄마 나이 그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건조함을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피부를 가장 나의 젊은 때로 돌려주는 제품이 셀라비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회사에서 회원 직접 판매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이제 유통되고 있는 게 영양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 남편은 UPS라고 무전전 전원 장치를 취급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뭔지 듣지도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장이 굉장히 좁다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영업하러 갈 때도 별로 없고요. 잘리면 갈 때도 별로 없대요. 이런 시장에서 일한다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영양제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영양제가 현재 비타민을 평가해 놓고 있는 책에서 가장 독성 없이 가장 효과 높은 제품이 유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가 어디다? 유사나다. 이게 점점 트렌드가 바뀔 거예요. 옛날에 영양제 드셔봤죠? 드셨을 것 같이 생겼어요. 드셔봤죠? 옛날에는 뭐 드셨어요? 약국? 맞아요. 약국 거 많이 드세요. 약사가 추천하는 거. 그래서 가성비의 제품들, 그냥 몇만 원대의 제품을 드셨다면 지금은 어떤 영양제를 찾는지 아세요? 진짜 좋은 거. 왜? 야채나 이런 음식을 살 때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샀다라면 지금은 어디서 많이 사는지 아세요? 생협, 자연드림. 정말 우리가 먹어서 건강한 곳에서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들을 주부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냥 내가 비타민을 먹고 있어에 대한 개념으로 영양제를 먹었다면 지금은 진짜 좋은 제품을 찾아서 먹는 때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500이었어요. 500 플러스. 유사나가 받은 상이 500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사나는 점점 더 좋아져서 700개 이상의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자, 가정을 해볼게요. 치킨집을 차리실 거예요. 치킨집을 차릴 거예요. 요새 너무 많이 차리죠? 치킨집을 차릴 거예요. 맛은 비슷해.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렸어요. 맛은 비슷해. 그러면 돈 많이 주는 회사로 가실래요? 적게 주는 회사로 가실래요?
많이 주는 회사로 갈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많이 주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의 보상 플랜의 특징은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바이너리 구조로 돈을 지급받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치킨집을 차렸는데 내가 판매한 매출만 나한테 주는 회사가 있고, 내가 판매하고 내가 소개해서 그 치킨집을 똑같이 차린 사람의 매출을 한 10% 정도 나한테 준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소개해가지고 매출을 10% 나한테 또 준대. 그런 회사 어때요? 괜찮죠? 유산화가 그렇게 줘요.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하고, 소개한 사람이 소개하고, 소개한 사람이 소개했을 때 이 사람이 먹고 쓴 거 그 위로, 그 사람이 먹고 쓴 거 그 위로 중복해서 점수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로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산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많은 회사들이 네트워크에서는 단계를 제한하고 있어요. 단계. 이거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우리 이더니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내 아래로부터 사람들이 쭉 내려가죠. 저 끝에까지 10몇 단계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3단계는 제품을 먹고만 써. 헬스팩, 부부가 헬스팩을 2개씩만 먹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110점 정도 올라오겠죠. 근데 4단계, 5단계 있는 사람들이 먹고 쓰기도 하는데 소개도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써. 근데 3단계까지밖에 점수 인정을 안 해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의도하지는 않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습니다. 근데 유산화는 내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멀지 하나씩밖에 안 먹어.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먹어. 사람이라는 건 저는 비즈니스를 제가 10년 넘게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2년 뒤에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5년 뒤에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모든 사람에게 제가 진심이기가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내가 정성을 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보상의 특징 중 가장 그 유산화의 어떤 철학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철학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치킨집을 아까부터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치킨집을 차렸어요. 난 인제 차렸다고 마진을 3%만 주겠대. 안 보여요. 뒤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 네. 마진을 3%만 주겠대. 그쵸? 근데 예전에 차린 사람은 그 오래전에 선택했던 노고를 인정해서 21%를 준대. 그쵸?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치킨 시장에서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이런 치킨집 창업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많이들 창업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유산화는 지금 시작하나 나중에 시작하나 똑같이 20%의 수당을 주고 있다. 이거 말고도 설명할 게 있지만, 자, 그리고 정산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이번 주에 정산을 했어요. 타사는 내가 저렇게 1000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이렇게 딱 하면 남아있는 점수가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저 1000점도 내가 힘겹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쌓아놓은 점수죠. 날아가면 어때요? 아까워요. 근데 유산화는 그 점수를 없애지 않고 적립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다음 주부터 이어서 비즈니스를 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공황장애가 있을 당시에 유산화를 통해서 해독을 하면서 3BC를 열고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사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먹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도 그 제품을 먹이면서 한 40만 원 정도를 먹고 쓰면서 월 유지를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로부터 제 친구 하나가 갑상선암에 걸렸던 친구인데 맨날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먹고 좋아지는 걸 보더니 자기도 한번 먹어보겠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품을 먹더니 일주일 딱 해독을 하고 나서 인바디를 쟀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이 사람이 근육은 7kg 마이너스였고 체지방은 7kg 플러스인 마른 비만의 사람이었거든요. 일주일 해독을 했어요. 근데 머리가 안 아프고 이 인바디가 근육은 7kg 올라가고 체지방은 7kg 빠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운동을 안 했는데 30대 초반이었어요. 40대에는 조금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유산화 제품이 너무 좋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해서 저에게 라인이 한 줄 이렇게 쭉 소개를 통해서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맘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유사나의 후라바놀이라고 하는 제품이 아이들 비염에 진짜 좋다고 하는데 유사나 사업자를 찾습니다 하고 딱 이제 글을 올린 걸 보고 저희 앞집 엄마가 제가 유사나를 하는 거 알고 제 전화번호를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의 이제 상담을 하고 아이가 비염으로 3주 정도를 잠을 못 자고 항생제를 먹으면 그 트러블이 일어나서 항생제도 못 먹이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 유산화 제품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3일 만에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내가 이렇게 찾기 어려웠다니 하면서 이 사람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이 또 쭉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2개의 라인이 완성되면서 사실은 요거보다 좀 더 들어왔어요. 700만 원 정도의 제가 이제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10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던 그때는요. 봄에 꽃이 피는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예요. 저는 봄에 꽃이 피는 거를 이때부터 알았어요. 이때부터는 봄에 꽃이 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냐면요.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저희 딸이에요. 저희 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삶을 살게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게끔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았고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25살이 됐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도 한도 없이 다 하게 해줬다. 결과는 내가 만드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강의하는 사진인데요. 늘 을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는 게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눈 마주쳐서 지금 부담스럽죠. 자존감을 찾은 거예요. 돈이 좋더라고요. 이 정도 딱 들어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니까는 그런 자존감도 찾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마사지 해줬던 언니의 제자 하나가 또 아이가 이제 비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들어갔는데 좋아지니까 그 라인에서 또 이렇게 쭉 한 줄이 내려가면서 추가로 7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오고 이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를 추가적으로 받게 됐는데요. 이때쯤 되니까 내 가족,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들을 살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 다 그렇지 않나요? 결혼할 때 저희 시부모님이 집 있는 거 팔아서 아들 2 결혼시키셨어요. 저희 집만 그러는 거 아니죠? 많은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시키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전세금은 자꾸 올라가니까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반지하로 이렇게 내려오게 자꾸 이사를 가시게 되는 거예요. 연세도 많으신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러셔서 이때 저희가 집을 사드렸어요. 물론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지하에서 올라와서 집을 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선택하시기 전에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유산화를 하기 전에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물론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요새 다 어느 집엔 아들이 10명 있나요? 다 없지. 사촌도 그렇고. 운구를 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3박 4일 저희 아버님이 또 4일장을 하셨거든요. 3박 4일 그 장을 하는 동안에 저와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 마지막 아버님 가시는 길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사람을 저는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비 이그젝 정도 됐을 때 사람을 얻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정도 되고 나니까 저희 동네에 그런 분 있었어요. 유산화 제품은 좋아. 근데 나 다단계는 싫어. 이런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가입도 안 하고 제품을 드시는 분인데 아이가 이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좋아지니까 도대체 이 제품이 뭔데 이렇게 좋아지냐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라 그래서 제가 뭐 훌륭하신 마이로렌즈 박사님부터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런 다단계라면 자기가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골드 가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줄이 또 쭉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플러스 900만 원, 700 더하기 800 더하기 90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저한테 일어나냐면요. 제가 살고 싶은 집에서 타고 싶은 차를 타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들과
밥 먹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자, 이 가치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이때는 제가 이 삶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치 자체가 송두리째 뒤집어진 때였는데요. 자, 이게 저희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셔가지고 새를 한 마리 사드리려고 제가 7만 원 주고 산 앵무새예요. 근데 왜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웃기시는 거예요? 앵무 7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도 광남이라고 먼저 들어온 앵무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집에서 길들여서 엄마네 보내기 하루 전날 광남이가 문 거예요, 발가락을. 그래서 발가락이 찢어졌어요. 자, 이제 돈이 귀한 가치가 되는 삶이었다라면 그냥 제가 밴드 붙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명이 귀한 거예요. 이 발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너무 아플 것 같은 거라서 그때 당시에 정말 고려종합동물병원이라고 한티역에 있습니다. 저 부천 살거든요. 애 데리고 택시 타고 한티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줬어요. 그냥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치료를 하고 상처가 아물어 갈 때쯤 이제 집에 가기 또 전날이에요. 우리 강남이 그놈이 얘를 또 문 거예요.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이번에는. 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치료비가 또 한 50만 원 들었어요. 자, 돈이 가치가 되는 때였다면 그거 그냥 잘랐을 것 같아요. 꼼매줬어요. 치료해서 엄마 댁에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기더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요. 저희 큰 이모님이세요. 큰 이모신데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5만 원 부주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네가 네 엄마를 닮았으면 시집가서 잘 살 것이고 네 아빠를 닮았으면 못 살 것이다. 악담인지 뭐 잘 모르겠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이모님께 인사를 가겠다. 제가 이때 남편한테 당신 타고 싶은 차가 뭐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4, 5년 전에 6GT 차를 고르더라고요. 1억에서 한 30만 원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현금으로 사고 봉투에다 돈을 담아서 우리 이모네 집에 갔습니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모한테 용돈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차를 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 수당표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저희 집을 보여드릴 수도 없어서 좋은 차라도 끌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차를 사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 남편은 그 차가 크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잘 끌지 않습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모한테 내가 그래도 성공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고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앞서서 회사에서 소득을 추가해 가자고 받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면 한 줄로 배치하실 수도 있어요. 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시고 다시 라인을 내려가시면 하나를 완성했을 때 추가로 1000, 다시 하나 하면 추가로 1100, 추가로 1200, 추가로 1300 이렇게 추가적인 소득을 끊임없이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 하나를 완성했을 때 700만 원부터 1500, 2400 이렇게 완성을 해갈 수 있는데요. 이 돈을 다 벌어가기 위해서 내가 한 달에 유지해야 되는 비용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내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는 비용 40만 원이면 돼요. 저는 월요일 날 저희 비타민이 들어있는 필박스를 들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필박스를 들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나는 이 필박스, 유산하라고 하는 브랜드를 알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 번 출근한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이 유산하를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5번 출근한다. 이 가치를 알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게 됩니다. 유산하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그 브랜드를 이용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유산화를 통해서 보너스도 추가적으로 벌어가실 수 있는데요. 매칭 보너스는 내가 소개한 사람이 버는 소득의 15%를 유산화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자, 뭐예요? 사랑 갖다만 놓지 말고 돈 벌 때까지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잘 성장시키면 너한테 15% 줄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년에 수입차 한 대 정도의 매칭 보너스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들인 결과로 그런 매칭 보너스를 받고 있고요. 저는 유산화가 굉장히 좋은 정말 괜찮은 회사라는 것을 이 리더십 보너스와 자동 맥스아웃 보너스를 통해서 정말 확신하는데요. 뭐냐 하면 라인을 넓게 펼쳐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고요. 라인을 깊게 내려서도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해보면 넓은 라인이 튼튼하던가요? 깊은 라인이 튼튼하던가요? 네, 보상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유산화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레그를,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를 완전하게 꽉 채웠을 때 주말까지 꽉 채웠을 때 나한테 리더십 보너스라는 것을 회사에서는 지급을 해주고요. 그게 더 안정화가 돼서 월요일 날 아침에 그 라인이 완성이 되면 또 자동 맥스아웃 보너스라는 것을 지급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뭘 추구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레그를 만들어서 가져가라라고 보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 보너스 제가 못 받아본, 제일 유일하게 못 받아본 꼭 받을 거예요. 총 후원 수당이 1%를 주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60등 안에 들어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받아가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행, 결혼해서 태국 신혼여행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첫 번째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잠깐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음악 엄청 좋아한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크루즈를 처음에 탔어요. 크루즈를 탄 것 자체가 신기해요. 진짜 음식이 다 무료고요. 커피도 무료고요. 카페도 다 무료고요. 거기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들도 다 무료예요. 다 좋았어요. 아, 그 진짜 좋구나 했는데 저를 결정적으로 각성시켜줬던 건 이 음악이었어요. 모든 만찬이 끝나고 웨이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아, 세상에는 다른 게 있구나.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봐야 되겠다. 여태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여행은 다 가야지. 이런 걸 목표로 세우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6년 차 비즈니스를 하지만 유산화에서 보내준 여행 포함 제가 가족과 함께 간 여행이 한 30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두바이거든요. 두바이의 모래가 정말로 곱다라는 것을 제 바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아프리카인데 와이너리에서 와인 마시고 투어하고 그 잔디에 앉아서 저와 같이 비즈니스 성공해서 가신 분들이랑 이제 대화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런 추억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몇 가지나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었고요. 유산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프라를 내 아이에게 그대로 상속해 줄 수 있으세요? 여기 의사 하나 약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이 오시던데. 내가 의사야. 내 의사 자리를 내 아이한테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내가 유산화에서 다이아몬드야. 내 아이한테 그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아이에게 유산화의 아이디를 상속한다라면 건물로 치면 한 120억 상당의 건물의 월세 소득을 내 아이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한 달에 40만 원 먹고 쓰기만 하면 괜찮죠? 네. 근데 잘하는 아이한테 줄 생각입니다. 이런데도 망설여져. 이런데도 망설여져.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아침에 머리 안 감고 오신 분, 세수 안 하고 양보 안 하신 분. 그 브랜드를요.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 체인지만 하시면 시작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어렵게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먹는 시간을 내세요. 일단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제품을 먹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먹는 시간을 내보십시오. 자, 유산화가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어떤 인맥도 훌륭하고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대한민국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평범하다라면 그런 기회로부터 사실은 좀 멀어져 있죠. 근데 유산화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너만 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작년에 저희 제주도 이제 프로모션 달성해서 갔던 건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자리에는 이제 직급이 높으신 분도 낮으신 분도 있지만 유산화를 시작하고 제가 여행이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런 게 소원이신 분들이 있어요. 엄마랑 진짜 좋은 데 여행 가는 거. 내 남편 맨날 그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마누라한테 올인해주고 아이들한테 올인해주는 내 남편 진짜 좋은 여행 보내주는 거. 내 아이 비행기 태우고 가서 진짜 좋은 호텔에서 숙박시켜주는 거. 이런 게 꿈인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유산화를 통해서 첫 번째 이루시게 되는 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꿈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그보다도 더 단계 높은 여러 가지 꿈들을 같이 이뤄 가셔서 지금 저는 10년 넘게 비즈니스를 했지만 제 산하에 60명 이상의 억대 연봉자 분들이 있습니다. 저만 잘 되는 일인가요? 저보다 잘 된 분도 있으십니다. 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롯데호텔에 튜브 들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게 뭐냐 하면 그 한참 어려워 보이던 그 시절 계곡에 놀러 갔는데 어떤 분이 롯데호텔이라고 써있는 튜브를 이렇게 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은 롯데호텔 수영장을 가봤나 보다. 저는 구경도 못 해보던 시절인 거예요.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롯데호텔 자주 갔는데 저 튜브를 살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저 튜브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딱 얹고 제 이제 꿈이었으니까 사진 한 장을 찍은 겁니다. 괜찮지 않나요? 저거보다 더 좋은 호텔에 가서도 저 순간만큼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남편이랑 같이 이제 산책하는 중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올레길 우리 다음에 와서 다 걸어보자. 다 걸어보자. 그리고 우리 돌아가면 아이들이랑 대만 여행도 가고 요새 일본도 많이 간다는데 일본도 가고 내년에는 어디 너랑 같이 25주년이니까 유럽 여행도 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었고 제가 남편한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하고 했던 약속 이제 지킬게. 그러면서 올해까지만 당신 나한테 월급 주고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일을 잘해서 굳이 그만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나한테 월급 주고 내년부터는 받아서 당신 다 써.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와서 올해 1월 1일부터 그 약속을 지켰어요. 저희 남편이 엄청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왔던 것들. 정말로 아이들 데리고 대만도 갔다 왔고 일본도 갔다 왔고 올해 이제 유럽 여행도 계획되어져 있어요. 뭐예요? 누군가는 말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이 유산화를 통해서는 말을 하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제 모습은 제가 미래에 16년 전에 선택했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를 저는 전달해 드렸고요. 굳이 돈만 바란다면 굳이 저는 유산화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돈, 건강, 사람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행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제가 들은 기회를 꼭 두 손 가득 잡고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